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작 모멘텀 게임주 저가 매수 기회 왔나? 주춤했던 게임 신작들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게임주의 최근 1년 주가 흐름과 신작 출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성장주의 악재로 게임주는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NFT에 대한 기대감도 흐려졌고 매출 하락 또한 우려스러웠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빛났던 게임주의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아직 접근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요 게임주의 주가 흐름과 신작 출시 일정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주요 3사의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번 달의 주가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작년 8월 83만 3천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10월에는 6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4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일에는 45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기존 일정보다 신작 출시가 미뤄지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여러 악재가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작년 8월 10일에 상장했죠. 보시면 작년 말까지는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가가 급락하는데요. 46만 원 선에서 1월장을 시작했지만 같은 달에 27만 원까지 주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20만 원 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27만 1,500원에 마감했는데요. 크래프톤은 올 초에 펍지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배틀로얄의 성장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의 주가도 보시죠. 위메이드는 작년 10월에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8월 2만 9천 원이었던 주가가 11월에는 20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권리락 이후 올 초부터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2월에는 1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였고 이후에는 10만 원 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일에는 7만 8,3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작년 위메이드는 NFT와 P2E 모멘텀으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관련 성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게임주 모두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3사의 하반기 신작 출시 일정도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올 4분기에 TL과 리니지 W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TL은 PC와 콘솔 플랫폼을 통해 출시될 예정인데요. 최근 티저 영상이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니지 W는 4분기 중에 북미와 유럽, 남미 등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도 올해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달 3일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를 12월 2일로 확정했습니다. 전 세계 콘솔 게임 판매량 1위인 콜 오브 듀티 개발진이 참여하는 신작이라고 발표했는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M을 하반기 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달에 신작을 출시합니다. 6월 23일에 미르 M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실시한 사전 테스트에서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게임주의 주가와 신작 출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네. 최근에 이 보름 동안 이 주가를 게임주 주가를 보니까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NC와 넷마블 흐름이 좀 괜찮더라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크래프톤과 NC는 한 2% 내외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게임주 지금 바닥이라고 보세요? 바닥의 근거로 본다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상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예. 더 빠질 자리도 없고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회복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을 때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바닥 국면 논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과도한 하락, 다시 말하면 지그재그의 어떤 하락이 아니라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급락했을 때 보통 평균 한 50% 이상 급락하면은 기적 반응이 심지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실적을 보면은 뭔가 뚜렷하게 과도한 다시 말하면 더 바닥이 아니냐 논할 때 실적 가지고는 아직은 좀 글쎄요 싶은 거죠. 그런데 예.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반등의 가능성 있는 시점, 그러니까 과도한 측면.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주들을 매도했습니다. 몇천억씩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세가 잠시 멈추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니까 예. 네, 어떤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국면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한 가지씩 꼼꼼하게 좀 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게임사들은 영업이익률이 타 업종보다는 상당히 강합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목표가 현대차가 항상 얘기하죠. 5% 영업이익률이 목표다. 그렇죠. 게임사는 5%면 그건 게임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게임사는 기본적으로 못해도 30%대는 영업이익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게임 회사들은 서버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 실제로 한번 게임이 히트작이 나오면 슈퍼IP의 게임작이 나오면 예. 영업이익률은 많게는 뭐 50%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예. 그 시가총액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3조 현재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NC소프트는 10조. 이 두 회사를 보면 매출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조 원대고 영업이익률이 약 40%. 그럼 이런 회사들은 제가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의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되면 매출액 대비 5배에서 7배 정도 시가총액 형성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저평가보다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소프트도 매출이 2조 한 중반대, 2조 3천원대 보여줬는데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대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었다 해서 또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30%대를 유지해 주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평균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조고 매출은 1조. 근데 관건은 예. 영업이익률이 10%대예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좀 비싸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시총이 4조고 매출액이 5천억인데 영업이익률이 30%대 있었다가 10%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좀 혼선이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본다면 지금 저평가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냥 기술적으로 낙폭과대 수준에서의 반등, 더 이상의 과도한 매도가 나오지 않으니 그에 따른 심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게임주의 주가 부진 요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적 악화고요. 네. 두 번째는 P2E, 즉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걸로 보십니까? 실적 부분은 좀 개선되는 기업들이 좀 보여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실적을 이렇게 잠깐 이 차트를 먼저 잡아주면서 한번 쭉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HTS에서 이 실적 재무 흐름을 추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보면 네오이즈 볼게요. 네오이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 몇 년간 보시면 200억대, 300억대, 600억대, 2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 보시면 컴투스도 영업이익이 1,600억, 1,900억, 1,900억대 하다가 작년에 500억대거든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넷마블 볼게요. 넷마블 예. 보시면 매출 따라서 영업이익이 2천억대, 5천억대가 가다가 작년에 1,500억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 워낙 작년에 좋았고, 그리고 보시면 데브시터즈죠. 쿠키런 보면 데브시터즈도 굉장히 적자 있다가 작년 2020년에 한 해 쿠키런 효과로 상당히 좋았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크래프톤 했나요? 네, 제가 크래프톤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게임 업종에서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과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 NC소프트를 보시면 NC소프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주시면 NC소프트가 작년에 들쭉날쭉 그러니까 대장격이 보시면 8천억, 2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유다가 5천억대 보유다가 2019년도 4천억, 2020년도 8천억, 그리고 작년에 3,700억. 그러니까 대장격 이렇게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심적으로 실적 악화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돈 버는 게임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도 게임주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위메이드가 500% 넘어갈 때 연간 상승 얘기하면서 그 게임은 본질적으로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 고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붙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교롭게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외 수익이 가장 증가가 많았던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하락을 불가피하게 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의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했던 부분, 그리고 파노도 계속해서 몇 년간 규제 아닌 규제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막상의 기대 심리는 계속 붙었습니다만 PTU라든가 메타버스 위주로 성장에 대한 새로운 동력,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 해줬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 게임사들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하락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좀 반등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반기 신작 네. 출시 때문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재밌어야지 게임사들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게임 회사들은 신작 모멘텀 기대감, 어쩌면 투자 심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근데 게임 회사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작년 한 해 130조 정도, 130 정도죠. 137조 정도인가 조사된 자료 때문에 콘텐츠 전체를 했을 때요. 게임이 아니고 게임만 보면은 그 국내 산업의 규모 20조 정도고 해외 수출 한 11조 정도인데 이 보시면 이 결국 콘텐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 봤듯이 성공할지 여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흥행이 될 것 안 될 것 논하기는 어렵고 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 하반기에 이 신작 모멘텀들은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중물 정도 역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히트작이 나오고 좀 성공작에 대한 어떤 흥행몰이가 된다면 조금 더 심리가 강화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섣불리 저가 매수를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슈퍼 IP를 보유한 기업, 예. 슈퍼 IP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해외 수익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NC소프트가 그렇죠. 작년 조사를 따보니까 해외 2020 해외 수익이 있어서 상당폭 증가를 했거든요. 예. 올해 1분기만 보면 1분기에 해외 수익이 2,869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분기 때 900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폭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슈퍼 IP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선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리니지 예.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가자. 왜냐하면 슈퍼 IP를 보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적을 기본으로 바탕하면서 신작에 대한 플러스 알파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슈퍼 IP가 부족한 기업들은 사실상 신작에 대한 흥행을 못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게임주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하반기에는 방금 전 신작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름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이 e스포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네. 열리는데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에 8대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냐면 국내에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서 롤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 그렇죠. 뭐전 워낙 세계적으로 하루 유명하니까요. 예.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일간 그 사용 이용자가 2,700만 명. 오. 그리고 대단하네요. 예, 엄청 네. PC방 매출 200주 1위입니다. 200주 연속 1위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야. 그리고서 그러한 이제 유명한 게임들만 이 e스포츠 산업 아시안 게임에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게 있냐면 뭐 피파라든가 예. 딱 들으시면 알잖아요. 피파 축구 그렇죠. 게임. 네. 네. 스프리트 파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매출 순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3위 하는 게 왕자 영유라고 있거든요. 이 왕자 영유 게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e스포츠 8대 정식 종목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e스포츠에 대한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흥행몰이 관심도가 높아지면 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게임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 이렇게 악화됐던 요인들이 대한민국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중국 업체들, 중국 게임들의 매출 순위 상위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 얘기했듯이 왕자 영효도 있고 미호의 원산이라는 게임도 매출 순위 모바일 1위입니다. 국내 지금 모바일 매출 순위 10위 안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NC소프트예요. 리니지 더블 8입니다. 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또 PC 게임에서는 순위 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게임 외에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발성 흥행만 있었던 거지.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업체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건은 한알령입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한알령이 보이지 않는 한알령의 손에 의해서 예. 자국 산업에 대한 규모를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한국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그 중국에서의 게임 산업 규제 완화가 어떻게 풀릴지 이거 풀려야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국내에서도 게임 정책이 나오는지 여부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점을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수창 파트너가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NC소프트입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회사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초반에 실적 얘기했잖아요. 예. 작년에 재작년에 8천억대 영업이익이었고 작년에 3,700억대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 1분기 실적 보면 얼마였냐면 2,442억입니다.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럼 분기별로 이런 실적을 보여줄 때 올해 전망되는 거 7천억에서 뭐 9천억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분기별 3분기에 19%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작년 4분기에 14%로 악화됐던 것이 올해 1분기에 30%대로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적에 기반해서 본다면 역시 NC소프트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리니지 W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흥행 호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주목할 것은 그동안 리니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매출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869 1분기에 나왔잖아요. 예. 전체 100이라는 매출에서 이제 무려 36%가 해외 매출 비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과거에는 20%도 안 됐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수출이 확대된 해외에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게 주목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2023년도까지 글로벌 게임 7개를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점에 예. 있어서 NC소프트 기술적으로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2018년도에 연시초과가 터졌던 44만 8천 원짜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때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예. 터서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37만 8천 원이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 해본다면 게임 업체에서는 NC소프트가 지금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상공 종목 캐치는 부진한 게임주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